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뭐가 그래요인지. 오늘은 코트카드 그냥 넘어갈게요. 본론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꼬리를 막 물고 늘어져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일단 예, 조금 그거는 나중에. 자, 막대소년 오늘 할 차례죠. 막대소년, 호기심 소년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이야기 붙여봤어요. 이거 마이너는 지수화풍, 막대, 그리고 물, 컵이죠. 막대, 컵, 그 다음 검, 펜타클, 돈. 이렇게 네 가지 요소, 4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열흘 동안 막대 이제 핍 카드라고 그러죠. 핍 카드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막대 1부터 에이스부터 10까지를 올렸어요. 그거 오늘은 이제 코트 카드, 그래서 궁정 카드, 코트 궁정 카드, 그 계급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적으로 성숙도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사람의 이제 내면적 성숙도를 얘기해 줄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코트 카드를 읽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성향에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연애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막대 소년처럼 나온다. 근데 나이가 많은데 막대 소년이 나온다. 그럼 근데 애정 문제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애정 관계에서는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막대 소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좀 순수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관련돼서는 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 더 볼 거예요. 막대 소년은 말 그대로 막대잖아요. 막대를 다루는 아이예요.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불의 요소에 속해 있고, 특징이 그냥 소년이란 자체가, 막대는 불이고 소년은 순진함과 신중함과 미숙함,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치를 가졌다라고 해요. 물론 막대 소년이지만 우리 요즘에 젊다고 해서 돈 못 벌지는 않죠. 잘 벌어요. 그래서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나이는 아주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돈을 벌죠. 돈은 버는데, 예, 그걸 벌어서 다루고 자기가 운용하는데 미숙함이 있겠지.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대소년이 나왔으니까 뭐 돈은 못 번다, 능력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 인턴이면, 대기업이라든가 되게 괜찮은 기업 인턴이면 아직 조금 작은 회사라든가 웬만한 회사보다는 대접을 받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보면 그때 대기업은 거의 월급이 예, 제법 됐던 걸로, 우리가 한 40만 원대 받으면 거기 대기업은 같은 나이 또래에서도 거의 두세 배는 너끈히 받았는데요. 그것처럼 어떤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그 수치하고는 약간 떨어져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성향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지만 남자 이고파라고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소년이잖아요. 근데 막대는 남성성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대표 상징.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소년의 기질이 나오시는 분들, 이게 데카메론을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데카메론을 하고 싶으면 성인덱이라서 여기서 다뤄도 될지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보면 막대소년이 이렇게 조금
왕관 쓴 어떤 여자를 딱 자기 밑으로 이렇게 뭐랄까 군림하듯이 그것처럼 군림하듯이 이렇게 좀 뭐랄까 과시하고 군림하듯이 으스대면서 이렇게 막 웃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왜냐면 진짜 센 남자는 오늘도 상담하다 그 얘기했었는데 진짜 센 남자는요 굳이 여자를 내 무릎 아래로 내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막대소년이 되게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요. 믿음직한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성향.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창기 만났을 때 좀 점잖은 척 한다 했을 때는 되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겠죠. 아빠 같고 막 부성애가 느껴지고 그거에 속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대소녀는 원래 기질은 되게 순진하고 개구장이 같고 호기심, 그러니까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관력이 있어서 뭔가 뚫어보는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안정하잖아요. 되게 소년이니까. 그래서 편차가 크죠. 막론하고 소년들은 다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잖아요. 숙달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평균치가 좀 없고 들쑥날쑥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막대소년은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카드를 좀 보면은 자 유니버셜 막대소년이에요. 이건 측량기사.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측량기사, 메신저, 뭐, 이게 모자에 깃털이 달려서, 뭐, 헤르메스 장사의 신이자, 농업의 신, 장사의 신, 뭐, 맞나? 아이고, 갑자기, 농업의 신이네요. 여기 이렇게 땅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단 메신저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요. 예, 소식을 전달하는, 약간 메신저에 가깝고 실제로 뭐 약간 진짜로 소식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래도 성장성이 제법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맡은 바에 책임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거에 상당히 충실하기 때문에 뭔가 인정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실되죠? 진실된데 약간 이제 뭐랄까 엉뚱한 허세를 부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약간 그리고 뭔가 서투르고 섣부른 모습 때문에 불안정해 보여서 믿음을 조금 못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네, 자충우돌이죠. 그거를 이제 나머지 카드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는 이게 약간 물론 검소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약간 검으로 막대같이 안 보이고 이렇게 약간 좀 의기소침해 보이는데 눈빛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막대소년 같지 않다라고 보여졌는데 저는 이게 약간 막대소년의 조금 내면에서 안 보여지는 면 있잖아요. 내면 속에 안 보여지는 면을 그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예, 왜냐면 겉으로는 되게 뭔가 당당해 보인다거나 씩씩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으나 아무래도 속으로는 자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뭐 겁이 난다거나 좀 이렇게 눈치 본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강한 남자는 여자를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뭐 져준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여 준다 그래야 되겠죠. 본인이 강하고 이게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면 되니까 굳이 그거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막 저 사람을 나한테 복종시키기 위해서라든가 통제도 아니야. 진짜 통제란 말은 상대를 잘 이렇게 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통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막대 소년 막대 소년이 황제의 노릇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미숙한 면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자기도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약간은 힘들어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우스와이프스의 막대 소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명이 일단 활발한 상상력과 에너지 원천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카리스마 어쨌거나 볼이 약간 불긋해 올라온 게 파워는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재밌는 탐험가인 이 아이의 관심은 이 아이는 이제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관심 받고 싶어서 자기가 막 독창적인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낸다거나, 그래서 표정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개구지고 이제 뭔가 상상하는 듯한 꽁꽁이 이제 좀 귀여운 꽁꽁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뭔가 막 자기 상상을 막 실현시키려고 항상 뭔가를 막 꼬물꼬물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드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는 양복을 입은 어른이잖아요. 이게 진짜 막대 소년의 진면목인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설명할게요. 이게 열정 탐험, 발견, 자유정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약간 비관론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이 카드. 이게 이제 약간은 낙관론적인 막대 소년이라면 반대적으로 비관론적인 그 막대 소년을 여기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부족으로 인한 좌절, 어디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얘는 조금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한 가지 성격만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막대 소년이라도 이런 막대 소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막대 소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열정이 있는데 안 될 거야, 안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비관론자는 약간은 좀 검소년이 비관론자에 또 가깝거든요. 이성적이고 차갑고 약간 시니컬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검소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관론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검소년은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비관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양아치 카드인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이 막대소년 역에서는 뇌를 버렸죠. 자기 뇌를 동전을 줍는이라고 생각을 잊어버렸어. 예. 그리고 보면은 다 성숙된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순진하다,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막대소년을 너무 재밌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다음에 우리 오쇼젠으로도 한번 막대소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불의 왕이고, 이건 왕이고, 여왕이고요. 기사고요. 여기에 소년이 있어요. 시종, 불의 시종. 놀이. 삐에로예요. 놀이는 목적이 전혀 없는 어떤 것이다. 그 순진한 기쁨을 위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는 경기가 사라질 것이다. 오직 놀이만이 있을 것이다. 딱 막대의 시종을 제대로 표현해 놨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몫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특히 성인 됐을 때 짝꿍을 만나고 싶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오버를 하게 되잖아요. 포장을 하고 오버를 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걸 읽을까?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되게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제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 성향이라는 거를 너무 억누른다거나 감추면 그 자체가 또 골마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연애 문제에서 이렇게 막대 소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좀 연애 보다 보면. 근데 사회적으로는 다들 뭐랄까 어느 정도 다들 지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이렇게 그 열정으로 공부하고 계속 그런 자기 커리어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요, 자기 주장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못해요. 했었죠. 했었는데 제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제가 뛰쳐나오는 거죠. 그 잘난 게 아니라 그때 나름 똑똑했던 거예요. 양아치죠. 예, 그래서 20살 나이 제가 되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제가 그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가서 같은 8시간을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지? 저는 되게 뭐랄까,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효율성을 막 따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투잡을 한다거나, 근데 돈 욕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예, 저도 막대 성향이 제법 있었나 봐요. 돈 욕심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냥 일. 물론 그것도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있으나 그게 막 돈이라기보다는 기왕 나가서 일을 할 건데 고생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아야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거였죠. 왜 유니폼 입고서는 맨날 예쁘게 앉아 있어야 되지? 예, 제가 비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쁘진 않아도 일단 예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비서 옷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가 2년에 한 번씩 항상 유니폼을 바꿔줬거든요. 그럼 그때면 업체를 다 불러갖고 회장님실에서 패션쇼를 했었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요.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직원들 중에서 그쪽 그 중앙 비서실하고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이제 몇 명 올라와 내려와 이래갖고 입어보라고 그러고 회장님 앞에서 패션쇼하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 요즘에 그러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때 되게 당혹스러웠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막대 소년이니까 아이처럼 행복하라 이 책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자, 여기가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이거 사진 정말 좋긴 하네요. 예, 여러분께 조금 더 질 좋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멋진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앵글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주머니가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사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이와 자전거 모두 사원과 같은 색입니다. 사원과 닮은 사람들이 사원의 주인입니다. 나를 포함해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 관광객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곳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과 같은 색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정말, 이 작가님도요,
약간 이 막대소년 같은 이게 여자아이가 아니래요. 남자아이라고 전 들었어요. 이 모델이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눈빛에 비친 그 작가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말. 근데 이분이 약간 성향이 정말 막대소년 같아요. 네, 뭐랄까 되게 씩씩하고 거침없고 카리스마 있고 부산 사투리 딱딱 쓰고 몸도 다부지고 막 그러신데 엄청 순진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분이 알렉스 킴이 막대소년이시군요. 한번 아직 이거 찍는 거 얘기 안 했는데 한번 보라고 해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오늘 색칠을 조금 해볼까요? 요즘에 얘네들 트롤인가요? 이 영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얼추 좀 모레부터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좀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거 타겠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 행운의 인형이다? 그래갖고 혹시나 해서 사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화 때문에 제품이 나왔나봐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맞춰서 상품을 출시를 했던지 예전부터 이제 있긴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제품들이 이거 뭐야, PPL이라는데 하여튼 이 제품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샀는데 그냥 얘인지 모르고 샀어요. 얘네들이었더라고요.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막대소년을 칠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봤는데 모자가 이런 색인지 몰랐네요. 은색이에요. 이거 은색 아니다. 약간 회색이겠죠? 근데 약간 은색 같은 느낌이에요. 은색이 있었는데 내가 해놓고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허당. 너무 허당이에요. 에이 진짜. 에휴. 여기 있다. 은색 찾았어요. 회색이긴 하지만 은색이 좀 더 은색 느낌이 더 강해 보여서 제가 이 메탈색을 좋아해요. 색칠 공부 옛날에 비밀의 정원이랑 앨리스랑 해서 색칠 한 8건은 칠한 것 같은데 5건인가? 대여섯 건 칠한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메탈로 많이 효과를 냈죠. 예, 느낌이 좋아요. 되게 조금 더 짙은 회색. 어제 제 손님 중에 따님이랑 방문했던 분이 계세요. 저희 이제 저한테 이제 타로도 배우시고 또 그리고 또 재능이 있으신 분인데 따님도 재능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3살이었나? 중학교 들어가는데 따님이라고 계속 수업 때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딸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막대소년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느 타로카드에는요 시종이 소녀예요. 예, 소녀로 표현해 놓은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꼭 소년으로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녀로 봐도 돼요. 예, 근데 어제 왔던 분의 따님이 아주 그냥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격은 저보다 여성스럽더라고요. 예, 되게 조심스럽고 저보다 여성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모가 다는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그게 애초에 그런 남성적으로 꾸미는 게
그것도 약간은 외모 컴플렉스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애초에 자기가 완전히 여성스럽지가 않을 바에는 그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매력을 만드는 거죠. 똑똑한 친구죠.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님께서 너는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님께서 저도 약간 중성적으로 생긴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중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머리를 그래서 제가 안 잘라요. 예, 저는 중성적인 얼굴이 약간 있긴 해도 짧은 머리가 그렇게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짧은 머리 했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어제 온 친구는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예, 잘 어울리고 매력 있었죠. 저도 그렇게 잘 어울리고 매력 있고 또 그런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목소리라든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렇게가 안 돼서 못하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스타일이 어울렸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과시할 만한 그런 멋진 목소리와 성격이 못 돼서 그냥 포기. 예, 저한테 주어진 대로 만족합니다. 만족해야지 뭐 엄마가 주신 건데 안 만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누굴 가르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수다 떨고 있잖아요. 이야기하듯이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뭐 맨날 집중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는데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 대신에 또 아줌마 모두 나온다. 대신에 그런 거는 있어요. 좀 유익해야 되겠죠. 놀더라도 좀 유익하게 힐링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옛날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타로를 주제로 하고 있고 이걸로 가는데 더더 지나서 제가 좀 더 내면이 차고 내면이 조금 더 차서 더더욱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랑 조금 더 즐겁게 놀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적인 어떤 기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제가 먼저 이제 숙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숙달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하고 함께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칼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개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칠하다 보니까 주황색 계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불의 요소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불의 요소인데 일단 불이지만 이 뭐랄까 아직은 이 막대소년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빛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의미하는 색깔이 빨간색만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색채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색채 심리에서요. 저 형광펜 쓸게요. 안 보일래나? 색채 요걸 예, 아하. 이거 괜찮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니까 훨씬 낫네. 이거 보니까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칠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색연필로 너무 힘들게 칠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바로 원하는 색 딱 나왔어요. 어쨌거나
다른 데로 새서 또 이런 행설수설 한다. 아, 색채심리 얘기하다 말했죠? 색채심리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은요, 사실은 이제 진짜 열정,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열정, 그리고 사실 야망이라든가, 그리고 저걸 대표로 해요. 뭐라 해야 되지? 생명력인데 활동력, 예. 그리고 색채 심리에서 빨간색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위급상으로 표현을 해요. 그 위급상이라는 그게 뭐냐면 그 세상을 살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살면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 응급상황, 위급상.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뭐 진짜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사고라든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 보면은 그 교통사고 나거나 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 보면은 그 말씀 하잖아요. 필름처럼 돌아갔다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예, 무모하게 그 어떤 지인의 어떤 차를 탔다가 세상에 또랑으로 굴러갔고 그때 진짜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던데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무서움을 모르나 보다. 예, 그때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 하던 분이 친구랑 같이 만나자 해서 제 친구랑 해서 만났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하여튼 그때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사고가 다시 형성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네, 어땠거나.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색채심리에서 빨간색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거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생명적인 색깔이 저것도 있거든요. 그 그린도 생명의 색이긴 하지만 이 레드의 빨간색의 생명의 색은 조금 더 삶에 있어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냥하는 본능, 아프리카의 그 말들이 막 그 초원을 달리는 그 힘, 그런 거 있잖아. 죽기 살기로 달리잖아요. 그런 힘, 뭐 이런 것들, 그런 열정을 뜻해요. 예, 그래서 붉은색, 빨간색의 색채 심리상 빨간색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요, 그 점성학에서 토성의 느낌처럼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되게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 근데, 자, 여기에서 막대소녀는 그 빨강이 아니라 약간 주황빛에다가 약간 황토색처럼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주황색이 되려면 노란색이 섞여야 되잖아요. 노란색이 섞여야 되다. 노란색은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미래지향적이고, 예. 근데 여기서 빨간색, 그 레드는 철저하게 현실,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란색은 미래지향적이니까, 붉은색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요, 노란색 사람들이 조금 한심해 보인다거나 가벼워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아닌데, 그런 성향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거나 인정을 안 한다거나
좀 이해를 잘 못하죠. 누구나 뭐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얘는 그걸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지향과 현실,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지금의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측량한다 그랬잖아요. 측량사라 그랬잖아요. 재고 따지는 거하고는 다른 어떤 견주어 본다 그러죠. 아, 지금은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상당히 조금 뭐 고뇌를 하면 자기가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런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색채 심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세계적인 어떤 그 약속 같은 똑같이 쓰잖아요. 같이 인식을 하듯이 공통어처럼 공통적인 기호잖아요. 약속된 것처럼 색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색채 심리나 색채 타로나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본은 똑같은데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적어 놓았고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 놓았는가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연결성을 조금 예, 볼 필요가 있으세요. 관찰해 볼 필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타로를 배웠을 때 점성학이랑 막 색채랑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갖고 예, 그래서 되게 많이 혼자 헤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엔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래서 제가 색채 공부를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저도 내놓고서도 지금 처음 칠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일단 공부를 하실 때 다 이게 이들이 이건 얘는 이러니까 색깔을 그렇게까지 기획은 안 했겠지만 우리 선인들의 지혜라고 하듯이 어쩜 그렇게 그 에너지에 맞게 잘들 해놨는지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오렌지, 약간 어두운 빛 오렌지이긴 하지만 붉고 오렌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이거 설명 다 하고 싶어요. 되게 막 보면은 다 하고 싶은데 그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체제에서 벗어나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약간 주황색에다 검정색을 더하면 약간 황토색이 되죠. 그러니까 제 베이스가 거의 주황색에서 갈색 베이스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붉은색이 약간씩 섞였어요. 확실히 소년이라 색깔이 되게 선명하고 뚜렷한 게 아니라 애매한 모호하게 거기서 원색으로 들어간 거는 노란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옷에 도마뱀이 있잖아요. 여기 검정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제가 검정색 구분해서 논다라고서는 아이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얘로 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정색 얘가 우로보로스의 새끼예요. 그 꼬리를 문 뱀이라고 그러죠. 그 우로보로스의 새끼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 여왕, 막대 왕에도 계속 이 우로보로스 이게 등장이 하거든요. 예, 꼬리를 끊어내고 도망간다는 예,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영생을 그 우로보로스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새끼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칠하려면 시간 걸리겠는데? 그래도 한 김에 그냥 수다 떨면서 다 칠할게요. 징그러워요. 저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칠하니까 막 되게 징그러워요. 그래도 해야지. 제가 비유가 좀 약한 편이라 정말 생기다 말았나봐요.
네, 가리는 것도 많고, 가린다기보단 되게 민감하고,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같은 걸 잘 못 보거든요. 특히 만약에 슬픈 영화를 봤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제가 그 불행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잘 못 봐요. 멘탈 나갈까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거 잘 안 보고 좀 정서적이고 서정적이라든가 정서적이라든가 그런 건 좋아해요. 예, 로맨스를 좋아하진 않아서 까다로워 뭘 보겠다는 거야. 그죠? 예전에 피아노라는 영화 있었고 에이미라는 영화 있었고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예. 에이미도 노래 너무 잘하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면 또 완전 빠져들려는 성향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예,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죠. 좋아하는데 한번 보면 또 너무 빠져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빠져드는데도 기억은 못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왜 그리고 내용도 다 기억하고 대사까지 기억하고 음악 기억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흠뻑 빠지는 거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제 느낌으로 다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뇌가 저는 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마르세유 김영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기는 한데요. 제가 너무 상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제가 역시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동양학과. 그것만 해도 너무 벅차요. 예, 기억을 못하는 그 기억 상실증 같은 그 기억 장애가 있어갖고 정말. 그래서 타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어 기억을 잘 못해갖고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혀버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할 것이, 극복은 못할 것 같고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커닝 페이퍼 뭐 이런 거 머릿속에 못 넣으니까.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 안 넣어지고요. 그 단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청산유수처럼 막 얘기 너무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럽다라니까.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외에는 총명함이 없어요. 딱 상담 들어갔을 때만 총명해요. 그때는 막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할 정도로 막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서 막 손님들이 막 저 되게 잘 아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잘 알진 않은데 또 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근데 저 같은 분들 제법 있을걸요? 예, 전 그 고통을 알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와, 오늘 많이 칠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막대 소년을 칠을 했습니다. 다음 저기가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몇 분이요? 제법 됐을 것 같은데 얼굴 나가면 안 되는데. 44분. 빨리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또 가라앉고 있어요. 봅시다. 오늘 조언을 주세요. 어떤 조언을 받을지. Call your spirit Tom. 여러분의 영에 전화해라. 영에 연결하래요. 그래요.
저는 역시 이거 같아요. 당신의 공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라. 예. 그러니까 저만의 그 능력을, 자부심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래요. 그러려고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지. 자, 영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자아 정신이 떠오르는 반복되는 말들과 무기력함으로 피곤하게 되는가? 어떤 막 삘이 오는 거, 막 신경이 쓰인, 날카로워진다거나 신경이 쓰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테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직장에서 힘든 하루,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자기 부정, 불안, 지루함과 같은 음란한 일상에 지쳐있는가? 즐거운 영이 외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영은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을 원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출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들이겠죠. 나가서 뭐 요즘 맞벌이 많이 하니까 꼭 남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힘들게 막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우면 들어갈 맛이 안 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깔끔하고 이렇게 좀 행복한 것. 깔끔하다라는 게, 영이 깔끔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롭지 않은 나에게 이롭지 않은 감정들 쌓아놓는 게 없는 것인가? 있나 없나? 그런 게 많으면 영은 맑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화한다라는 게 그거를 정화를 시켜서 계속 영을 나한테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신기라든가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래도 너무 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안개 낀 것보다는 또 보여야죠. 예. 그래서 힘든 하루라기보다는 어떤 좀,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쵸? 부정하고 어떤 좋지 못한 생각들이라니까 이런 걸로 나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기갓길에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듯이 내 마음을 좀 치워놔야지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볼까요? 어제 이거 했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영을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걱정, 예, 나를 이제 내 집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건데 괜찮을래나? 네, 일단, 예, 가볍게, 심각하진 않아요. 저는 심각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타로카드가 딱 나오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저에게 오늘 어떤 그림자가 생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한 장 뽑아볼게요. 페이지 업 펜타클. 근데 저 막대 소년 나오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열쇠를 쥐고 있죠. 예. 열쇠를 쥐고 이렇게 위태스럽게, 올라서 이렇게 서 있어요. 펜타클 허리에다가 차고, 그래요.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좀 시간을 그렇게 잘 분배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막 자기 반성. 예,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데도
뺀질거리고 안 했는데 뭐 이거 보고 있는데 뭐 찔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고 이게 뭔가 이제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하루를. 왜 그랬을까? 쓰리 오브 완즈. 쓰리 오브 완즈니까 이거보다 오늘 내가 원래 해야 될 일보다 조금 더 급한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더 해야 될 일, 더 필요한 일.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럼 뭐, 크게 문제 없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도 하나 뽑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에 전화를 걸 수 있을지. 나이트 오브 컵스래요. 그래요. 오늘 밤엔 돌고래 타고 항해하는 꿈을 꿔야겠네요. 예.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성장을 또 하고 잘래나 봅니다. 꿈속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래나 보네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껐어요. 얘기했었나? 그저께 껐는데 어제 얘기했었나?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어저께 제 꿈에 진짜 백마탄 왕자까지는 아니고요. 어린 그 후배 같은데 정말 한 30년, 20년 넘게 안 본 후배거든요. 난데없이 그 후배가 지금 해외 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나와서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뭐야? 막 그랬는데 오늘은 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래나. 예, 제가 만족 못하니까, 왜냐면 후배잖아요. 조금 더 성숙한, 예, 네, 괜히 농담 한번 해봤으니까 해봤어요. 오늘 픽업 카드가 그냥 심심하네요. 그렇게 뭐 의미있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하긴 제 일상이 오늘 별로 그랬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좋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우울한 기분도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펜타클 소년처럼 뭐랄까 좀 약간 심술이 난다 그래야 되나? 막 하기 싫고 막 그런 게 있어서 하면 되는데 괜히 안 하고 그런 제 자신 느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오늘 꼭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자신을 이렇게 알아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고, 어제는 막대소녀 만났나 보네요. 그저께는 오늘은 백마탄 왕자 만나고 위안을 받아서 내일은 조금 더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